네, 이제 전공별로 구체적인 우리의 업무 내용을 살펴보실 건데요. 자, 근데 여러분, 우리 앞서서 직업보다는 직무가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 직무에 맞는 미래를 준비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저는 제 전공에 맞는 직업, 그리고 그 직업에 맞는 어떤 직무들을 선택해야 될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전공한 우리의 전공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그 전공에 맞는 직업, 그리고 그 직업에서 많이 진로를 선택하는 우리 업무 내용에 대해서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이 내용들을 통해서 내가 저런 분야에는 조금 흥미가 있었는데, 또는 저런 분야 생각은 못했지만 재밌겠다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직업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먼저 전자회로 설계과에 관련된 직무 분석입니다. 우리 전자회로 설계과 친구들은 대부분 연구개발직 쪽으로 진로를 선택을 많이 하시죠. 자, 그러면 우리 연구개발직에는 또 어떤 업무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졸업 후의 진로들이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진로, 첫 번째, 디지털 회로 설계사로 여러분들이 진로를 선택하실 수가 있죠. 자, 두 번째, 자동 제어 프로그래머, 또 세 번째, 컴퓨터 설계사, 또 네 번째, 마이컴 제작 및 제어 회로 설계사로도 우리는 진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산업용 디바이스를 제어 회로 설계하는 역할들도 할 수가 있죠. 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직업들이 생각보다 상당히 다양하죠. 그렇다면 이러한 직업들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업무 내용들은 무엇인지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크게 기초연구와 응용연구 및 또 연구 성과를 기초로 해서 그 제품화까지 진행하는 개발 업무를 통틀어서 우리는 연구개발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업무를 조금 더 세세하게 들어가 보실까요? 연구개발 직군에는 크게 6가지 진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 재료개발, 둘째, 메카개발, 셋째, 회로개발, 넷째, 공정개발 및 관리, 다섯 번째, 광학개발, 또 여섯 번째, 연구에 대한 지원 업무가 있습니다. 자, 이 업무들에 대한 세세한 내용 살펴보면요. 네, 첫 번째, 메카개발 관련된 업무 내용입니다. 메카개발은 제품의 외형 설계 업무, 또 디자인을 실제로 제품으로 구현하는 업무들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회로 개발 업무는 신호 처리 및 시스템 최적화를 위한 회로 설계 업무를 담당합니다. 세 번째, 재료 개발 업무는 디스플레이 소자를 선행 개발하고 또 이에 대한 성능을 최적화하는 일들을 담당합니다. 또 네 번째, 공정 개발 업무는 디퓨전 또는 포토, 또 씬필름, 또 드라이테크 등 공정 기술 및 공정 개발 업무들을 담당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섯 번째, 광학 개발은 광학 시스템 및 광 핵심 부품 개발 업무를 담당하시죠. 또 마지막으로 연구 지원 업무는 연구 개발 지원 업무, 또 건사, 계측 및 DB 관리를 위한 전산 인프라 구축 업무들을 담당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구체적으로 업무를 하나하나 살펴보니까 만약에 내가 저 직무를 담당을 하게 된다면 내가 어떤 일을 할 수가 있겠구나. 저 분야 참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직무 기술이 필요할까요? 자, 첫 번째, 전자계산기 기능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 정보기기 운용기능사, 세 번째, 정보 처리 기능사, 또 네 번째, 전자기기 기능사, 또 다섯 번째, 워드 프로세서, 여섯 번째,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 등이 필요할 것 같네요. 여러분들 이런 자격을 통해서 앞에서 우리 봤었던 업무 내용들을 실현할 수 있는 직업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정보통신기기과 관련된 직무 분석 내용입니다. 정보통신기기과는 보시는 바와 같이 소프트웨어 관련직들로 진출을 많이 하시죠. 졸업 후의 진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 전자 및 반도체 분야로 취직을 많이 하십니다. 이러한 분야에서는 전자 및 반도체 관련된 대기업 또 중소기업으로 진출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IT 관련 분야로도 진출이 가능하죠. 이 관련해서는 홈 네트워크 관련 또 모바일 통신 분야로 취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자동화 설비 분야로도 진출이 가능한데요. 이 분야에서는 자동화 설비 제작 또 자동 제어 프로그램 개발 분야에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분야로도 취업이 가능합니다. 관련 내용을 살펴보시면 태양광 및 풍력 에너지 산업 분야로 취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국영기업이나 또는 연구소 등으로 취업을 해서 여러분들의 연구 성과를 높이는 방향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소프트웨어 관련된 직군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직군은 크게 5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플랫폼 개발하는 업무, 두 번째, 시스템 개발하는 업무, 세 번째, 앱 개발, 네 번째, 소프트웨어 연구, 또 다섯 번째, 솔루션을 개발하는 업무 등이 있습니다. 자,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살펴보시면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용자가 쉽고 또 편하게 제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창의적인 일을 하는 것이 소프트웨어 관련된 직군들의 공통적인 업무 사항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시스템 개발 분야에서는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제품의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업무를 주로 담당을 합니다. 앱을 개발하는 분야에서는요, 사용자에게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한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일들을 합니다. 세 번째, 전체적인 플랫폼을 개발하는 업무도 담당할 수가 있죠. 이것은 하드웨어 아키텍처나 또는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를 구동할 수 있는 플랫폼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업무들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로 조금 더 집중해서 연구하는 분야에서는 소프트웨어의 계획, 또 개발, 검사, 보수, 관리와 이를 위한 기술 연구들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솔루션을 개발하는 역할이 있는데요. 고객이 원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최적화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일들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소프트웨어 관련된 직군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이 필요할까요?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은 다음과 같이 총 9개가 있습니다. 전자기기 기능사, 또 전자캐드 기능사, 메카트로닉스 기능사, 공업 계측 제어 기능사, 또 전자계산기 기능사, 또 무선설비 기능사가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정보처리 기능사, 또 정보기기 운용 기능사, 또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 워드 자격증, 또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자격증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 관련 직군에 진출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우리 전자개혁과 관련된 직군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실까요? 전자제혁과 관련된 직군으로는 설비 엔지니어 직군으로 진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설비 엔지니어 직군에는 크게 3가지 업무 분야로 구분이 되는데요. 첫째, 기술 지도 개선, 또 첨단 설비 유지 또는 보수, 또 하드웨어에 대한 개선 업무들을 담당합니다. 졸업 후에 우리는 휴대폰 개발 업체 또는 RFID, USN 관련된 업체들에 진출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모바일 콘텐츠 개발 업체, 또 무선 중계 기업체에도 진로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또 유무선 방송 설비 업체, 또 이동통신 및 통신장비 개발 업체 등으로 우리는 다양한 진로를 선택할 수가 있겠네요. 그럼 이런 진로들 안에서 공통적인 업무 내용을 살펴보시면 첨단 설비 관리 및 개선 활동과 또 퍼실리티 활동을 통해서 생산성 향상을 극대화시키는 업무를 여러분들께서는 담당하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인 업무군 하나하나 살펴보실까요? 첫 번째, 첨단 설비를 유지하고 보수하는 업무들은 설비의 운영 및 유지, 보수, 관리 등의 주된 업무들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드웨어 개선에 관련된 업무들은 하드웨어 기술을 효율적으로 그 기술의 효율을 더욱더 개선하는 업무에 진출을 하게 될 것이고요. 또 기술 지도, 또 기술 개선에 대한 업무에서는 회로물, 기구물의 기술 개선, 또 신모델 진행 및 기술 지도 업무들을 담당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하드웨어 관련된 업무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준비해야 되는 자격증은 무엇이 있을까요? 무선 설비 기능사, 또 정보기기 운용사, 통신기기 기능사, 방송통신 기능사,
통신 선로 기능사들이 대표적인 자격증이 될 것이고, 추가적으로 CCNA 또 워드 프로세서 컴퓨터 활용 능력들도 구비하면 훨씬 더 효율적인 업무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전공에 맞는 직무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는데요. 이 중에서 이공계 전반적으로 여러분이 전공과 상관없이 선택할 수 있는 업무 직군은 없을까요? 여러분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공업계 관련된 진로들이 과연 그 전공에 맞는 3가지 분야만 존재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공업계 전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생산, 기술 직군에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술 직군에는 어떤 업무 내용들이 있는지 살펴보시겠습니다. 기술 직군에는 크게 6가지 업무를 담당할 수가 있는데요. 첫째, 제조 기술을 개발하거나 또는 지원하는 업무. 또 둘째, 제품을 실질적으로 분석하는 업무. 세 번째, 품질을 관리하고 평가하는 업무. 네 번째,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의 기구를 검증하는 업무. 또 기술에 대한 지도, 또 기술에 대한 개선 업무도 가능하고요. 마지막으로 그 상품에 대한 신뢰성을 시험하고 또 개선하는 업무들을 기술직에서 모두가 담당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기업에서 어떤 물건을 생산하고 그 생산 과정의 바로 직전에 사실 이러한 기술 직군을 통해서 이런 검증을 반드시 거쳐야만 상품이 상용화 가능한 것이죠. 상당히 중요한 업무 직군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기술 직군의 업무 내용을 살펴보시면 신제품 개발부터 양산까지 전 단계에 걸쳐서 제품의 품질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러면 생산 직군 중에서도 기술 직군 중에서도 더 구체적인 업무 내용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제품 분석 부문은 회로나 기구, 또 제품, 공정 자동화, 또 공정 설비,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제품, 기술,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상품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개발에 관련된 그 상품의 특성이 잘 구현되어 있는지를 검사하는 관련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품질을 관리하고 평가하는 업무는 제품의 품질을 평가하고 개선하는 활동들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또 기구를 검증하는 업무에서는 상품력 개선 활동으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기구에 대한 검증 절차를 거칩니다. 특히 이 부분에서는 상품력을 조금 더 강화하는 것이 업무의 목적이 되겠죠. 그리고 기술 지도, 또 기술 개선 부분에서는 기술 설비의 유지, 보수, 개조, 개선, 또 관리에 대한 업무를 담당합니다. 다섯 번째, 신뢰성 개선하는 업무에서는 개발 및 양산에 사용되는 모든 부품에 대한 품질 및 신뢰성 평가, 또 그 신뢰성을 개선하는 업무들을 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조기술 부분에서는 자동화, 또 공정, 기타 설비 등 제조 설비에 대한 유지 관리 업무를 담당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의 취업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첫 번째, 직업에 대한 분석을 했고, 두 번째, 직무에 대한 분석을 해봤죠. 그리고 그 직무를 내가 담당하기 위해서 어떤 나의 준비가 필요한지 나에 대한 자기 분석을 거쳤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3가지 단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취업 성공에 한 걸음 더 다가가셨어요. 여러분, 지금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아직 늦은 나이가 아닙니다. 오히려 굉장히 어리고 굉장히 진취적인 나이예요. 아직 자신의 진로를 선택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또 내 전공이 나와 잘 맞은지, 또 그 전공을 선택해서 내가 갈 수 있는 직업군이 나와 맞을 수 있는지, 내가 어떤 역량을 개발을 하면 내가 그러한 직업들을 가질 수 있는지 여러분들 열심히 고민해 보시고, 그리고 그 고민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진짜 꿈을 이루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취업을 응원합니다. 꿈을 이루는 그날을 위해서 여러분 화이팅!